윤창중 칼럼사상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새 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문희병들의 피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 보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세 권의 책,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여의도 스타디오에서 칼럼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개헌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조적이고 아주 심층적인 좀 분석을 할까 합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 개헌이 정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과연 이것이 성사될 수 있는 것인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어느 쪽에서도 정말 심각한 접근을 하지 않고 있고, 또한 보수 우파 시민 세력 쪽에서도 이 문재인의 개헌이 안고 있는 참 그야말로 음흉한 그 음모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이라는 자가 참 애송이 헌법학자죠. 이 자가 그 좌익학자, 정치학자, 법률학자라는 사람들, 그런 좌익학자와 변호사들이 밀실에서 준비한 개헌안이라는 거. 그 개헌안의 전문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전문을, 그러니까 이렇게 개헌을 하겠다. 이게 문재인 개헌안이다라고 전체 문안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 그 골자만을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설명회식으로 청와대 기자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기자들은 근본적으로 문재인의 나팔수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전혀 문제의식이 없고,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만한 어떠한 정치부 기자로서의 경력이나 내공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조국이가 그냥 하는 말을 받아 써서 보도하는 것에 그칩니다만 참 큰일입니다. 자, 왜 전문을 문재인 쪽에서 준비해온, 그 좌파들이 준비해온 헌법 개정안 전문을 공개하지 못하고 그 골자만을 이야기하느냐 이거죠. 여기에는 무서운 음모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음모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작을 하는 거죠. 그 전문을 그대로 공개하면 그야말로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일단 어떻게 합니까? 완충 역할, 예방주사를 놓는 거죠. 제목거리만을. 그렇지 않다면 왜 떳떳하게 그 전문을 공개하지 못하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또는 정치부 기자들이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단언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개헌안이 이 국회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금 26일 날 문재인 씨가 개헌을 발의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막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막겠다는 거예요? 홍준표 대표에게. 우선 홍준표 대표가 당 대표니까 어떻게 막겠다는 건지 물어보고 싶은 거죠. 과연 이 문재인 개헌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어가지고 이 어떤 내용이 나쁘다,
라고 국민들한테 그야말로 지적을 해 줘야 할 텐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전혀 이 문재인 개헌의 내용에 접근이 안 돼 있어요. 그럼 문제의식 없어요. 참 한심한 얘기입니다. 먼저 이 개헌이 왜 개헌을 하려고 하느냐를 우리가 참 총괄적으로 구조적으로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왜 개헌을 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뭐냐면은 문재인의 대한민국과 문재인이가 대통령으로 출범하기 전에 대한민국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헌법을 고쳐야 된다. 물론 대선 과정에서 개헌에 관한 논의가 쭉 있어 왔지만 지금 개헌이 문재인 정권이 10개월이 지나서 왜 개헌 얘기가 나오냐 이거예요. 6월 13일 개헌을 할 것 같으면은 그 전부터 문재인 정권이 작년 5월 10일 출범할 때와 동시에 개헌 이야기가 나왔어야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소통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정권은 뭐 소통을 뭐 굉장히 잘한다며. 예. 그래서 그 불통이라고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무너뜨려가지고 지금 감옥에 쳐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독 이 개헌에 관해서는 왜 말을 하지 않냐 이거죠. 그건 뭐냐. 1948년 이후 지속되어 온 그 대한민국과 지금 문재인이가 그 문재인 좌익 세력들이 디자인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하다못해 심지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 그 국호조차도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국호도 바뀔 수 있다 이거죠. 왜 그러냐. 1948년 이승만 건국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좌파는 결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자, 이것을 완전히 헌법에 명문화시키자 이거죠. 이승만과 박정희의 흔적을 아예 지워버리자는 것이 이번 개헌의 최종 목표인 거죠. 지난 10개월 동안 이 문재인 정권이 보여온 그 행보를 하나씩 반추해 보면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이어져 오는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대통령의 그 흔적을 헌법에서 이대로 둘 수 없다. 없애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1987년 그 개헌 당시에 들어가 있는 대한민국적인 가치, 대한민국적인 국가 정체성, 정통성과 역사적 정통성,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에 관련된 흔적들을 지워버리겠다는 겁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남북 정상회담이다. 또는 뭐 미북 정상회담이다. 이걸 또 중재하고, 그 다음에 오늘 그 문재인 씨가 남북 정상회담 준비 그 위원회에서 자,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하고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하면 남북한 미국 그 3자 정상회담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큰 소리를 쳤어요. 근데 지금 뭐냐면 이쪽 자유한국당에서는 그게 뭐 되겠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과연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물고 늘어져야죠. 왜 이게 뭐냐. 도대체 무슨 일이 지금 꾸며지고 있느냐라고
어떻게 물어야 될까? 집중적으로.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린 문제 아니겠어요?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자, 어떻게 보고 있느냐 지금 보면은 문재인은 지금 대한민국 헌법을 그러니까 이승만부터 쭉쭉 이 여러 차례 개헌 과정을 겪었지만은 결국은 이승만의 재헌 헌법에서 시작된 그 헌법을 일회용 소모품처럼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다 용도 폐기다 이거죠.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는 이제 그러한 이른바 재헌 헌법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1987년 개헌한 그러한 헌법은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야 한다. 역사의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한다는 거죠. 이거 하나의 그야말로 우리가 볼 때는 이 일회용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거죠. 지금 문재인 정권은 정말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 배경을, 논리적인 근거를. 근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부 기자라든가 자유한국당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개헌이 안 된다 이게. 왜 개헌이 안 됩니까? 얼마든지 될 수 있죠. 김대중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치는 불가능의 예술이다. 그 말이 맞는 얘기입니다. 정치는 불가능의 예술이죠. 홍준표 대표가 만약에 그 개헌한 투표장에 들어가면은 제명시키겠다고 했어요. 뭐 제명을 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홍준표 대표가 역시 정치를 좀 오래 해 오다 보니까 동물적 감각이 있는 거예요. 이거 문재인 씨가 밀어붙이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문재인이가 지금 페인트 모션 개헌도 하지 않는데 개헌 될 수가 없는데 그것을 지금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지금 뭐 볼을 이 축구 선수가 그냥 골대로 그냥 몰고 간다? 몰고 가는 신용을 하고 있다? 천만의 말씀이죠. 제가 타들어가건데 문재인 씨가 개헌을 밀어붙이면 자유한국당에서 이탈자가 나옵니다. 대거. 이 썩어 빠진 자유한국당에서 이탈자가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공천했다고 봐야 하는 그 바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에서 배신자들이 나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성공시켰잖아요. 탄핵을 성공시켰어요. 탄핵. 정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탄핵을 성공시킨 거 아닙니까? 엄청난 반역 행위죠. 그것도 성공했는데 그것도 그러면 뭐 김무성, 유승민 이런 자들이 본인이 뭐 우국충족해서 했다고 봅니까? 당시에 문재인, 뭐 안철수, 박지원 이런 자들하고 다 내통했다고 본인들 입으로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헌을 통과시키지 못한다? 자유한국당이 개헌 저지선 100석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116석이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영혼이 썩은 자들이 모여있는 자유한국당에서는 얼마든지 이탈자가 나와가지고 개헌안 통과시켜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동시 투표하는 거 일도 아닙니다. 일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 자유한국당의 의원들 그 116명 완전히 내가 볼 때는 문재인 검찰에 코가 끼어져 있습니다. 코가 끼어지 않다면 이 소위 말하는 부정부패. 네. 그렇지 않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감옥에 가고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그러한 시련에 빠져 있는데 저렇게 조용할 수가 없는 거죠. 저렇게 조용할 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뭐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MB 사저 노현동 그 사저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면은 국회의원 현직 금배지는 뭐 검찰 가는 날만 잠깐 와서 논두당 빼꼼히 찍고 가버렸지. 지금 보면 전부 다 전직이잖아요. 전직. 현직들은 뭐냐? 다 지금 코가 껴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지금. 자, 그러면은 이 집권당에서 집권 세력에서 밀어붙인다 이거예요. 붙이면은 자유한국당에서만 이탈자 나오면 지금 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그 뭐 희한한 이름 민주평화당하고 이제 원내 교섭단체까지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적으로 이 사람들은 개헌에 합류하게 돼 있어요. 두고 보십시오. 개헌됩니다. 개헌이 된다는 최악의 가정을 자유한국당이 해야 한다 이거예요. 결사항전으로 달라붙어야 한다 이거죠. 왜?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다른 문재인 대한민국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개헌을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달라붙어야 한다 이거 자유한국당이. 이걸 지금 달라붙지 않고 있는 그 자유한국당의 그 뒤배경도 저는 문재인 세력에게 책을 잡혔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우리 대한민국의 태극기 보수 우파 시민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야죠. 개헌 반대! 결사항전으로 개헌을 반대해야 되겠죠. 제가 아주 이 시점에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개헌 반대입니다. 제가 어제 저 계룡대, 충남 계룡대 그 집회에서도 물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제가 역설을 했습니다만 이 개헌은 뭐냐 이게 개헌은. 자, 저는 그래서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묻고 싶은 항목이 뭐냐? 세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 당신이 개헌을 하려는 그 첫 번째 목적은 뭐냐 이거죠. 그건 내가 볼 때 지역적으로 호남 중심 그리고 대한민국 좌익에 의한 영구적 집권을 위한 거대하고도 지능적인 개헌이 아니냐 이거죠. 내가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 보수 우파 자유한국당이 첫 번째로 명심해야 될 게 뭐냐? 지역적으로 호남 중심, 호남 지역 유권자들에 의한 그리고 좌익의 영구적 집권을 위한 거대하고도 지능적인 개헌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거. 왜 그러냐 이거죠. 왜? 헌법 전문에 5.18을 집어넣는 거. 이걸 무엇 설명할 수 있냐 이게 무엇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5.18의 의미와 배경에 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좌냐 우냐, 우냐 좌냐 하는 그 기준이 뭐냐. 그게 바로 5.18 아니겠습니까? 5.18에 대해서 어떤 정신적, 사상적, 이념적, 정치적 공감대를 표시하는 사람은 좌파이고 그 정반대의 인식, 사상, 이념은 정치적 기준을 갖고 있는 세력을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우파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헌법 전문에 5.18을 왜 명문화하려고 하느냐 이죠. 왜 명문화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6.25가 김일성의 남침이냐 아니면 이승만의 북침이냐 그런 말도 안 되는 논쟁을 겪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승만의 북침이라고 좌익들은 그렇게 어거지를 썼고 6.25 남침이라고 부르는 그런 세력들은 이른바 보수 우파였던 거죠. 지금 똑같은 거예요. 5.18이 무엇이냐? 5.18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냐, 좌파냐, 종북이냐, 친북이냐, 반미냐가 분명히 나눠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5.18을 헌법 전문에 명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보수 우파의 패배, 좌파의 승리를 헌법에 명문화하자는 겁니다. 절대 이건 경강부회가 아니에요. 이것은 5.18을 왜 헌법 전문에 명문화하려고 하느냐? 문재인 대통령은 정직해야 됩니다. 정말 문재인 세력의 그 음흉한 저희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에게 저는 고발하고 싶습니다. 제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발 제대로 인식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5.18을 순수한 민주화 운동으로 보느냐 아니면 완전히 수많은 잔물이 들어간 거대한 기만극으로 보느냐. 지금 보수와 지금 좌파가 확연히 나눠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극기 집회를 한번 가보십시오. 5.18에 대한 그 논쟁. 이런 첨예한 상황에서 왜 문재인이가 5.18을 헌법 전문에, 그것도 전문에 넣으려 하느냐 이죠. 부산 부마 항쟁을 집어넣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형평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마 항쟁과 5.18과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2018년 오늘 대한민국에서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이해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개소리예요 정말. 이건 완전히 수작이에요 수작. 정말 개수작 부리는 거죠. 그 상징성, 만약에 5.18이 헌법 전문에 들어간다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 들어가 있는 것을 자유한국당에 있는 그 배신자들, 자유한국당에 있는 그 해바라기들을 얼마든지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으로서는. 저 봐라 5.18이라는 게 소위 말 영원한 화합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부마 항쟁도 집어넣은 거 아니냐 이런 개소리를 하면서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나 이 발상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호남과 좌익에 의한 영구 집권. 그들이 계속 지지하는 쪽에서 정권이 창출되게 만들도록 대못을 박아버리는 거 대못을. 두 번째, 문재인이가 개헌을 통해서 노리는 또 하나의 그 수작은 뭐냐? 수도이죠. 대한민국 수도를 서울에서 세종시로 옮기려 했던 그 노무현의 그 기획이 실패했죠. 보수 우파가 반대를 해가지고. 그저 부분적으로만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그 계룡대에서 KTX 타고 올라오는데 그 오송역에서 수많은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오후 5시도 안 됐는데 타고 올라오더라고요. 이 엄청난 국력 소모, 이건 문재인의 눈에 귀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대한민국 수도를 왜 옮기려고 하냐 이거죠. 그것은 뭐냐? 대한민국 수도가 뭡니까? 이승만이가 건국한 수도가 서울 아니겠습니까? 한강의 기적이 탄생한 데가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박정희죠. 이승만과 박정희의 흔적을 영구히 지워버리겠다는 게 뭡니까?
서울 수도 이전입니다. 수도 이전이에요. 그래서 그걸 노무현이가 한 거죠. 그래서 그 노무현이 그걸 시도를 했다가 결국은 그것이 보수 우파의 저항 때문에 절반 정도만 간 건데, 문재인은 자신의 임기 동안에 수도를 옮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도 옮기고 국회도 옮기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 바꿔 말하면 이거죠. 문재인부터 대한민국의 또 다른 문재인, 어나더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시작되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사실 이런 칼럼은 굉장히 오랜 시간 간단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제가 지금 시간에 쫓겨가지고 계속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승만과 박정희의 흔적이 어디에 있냐? 서울에 다 있는 거예요. 서울에. 건국과 한강의 기적이라는 산업화, 그 흔적을 모조리 지워서 세종시로 가자 이거죠. 그래서 헌법에서 수도는 헌법이 정한다. 소위 말하는 관습 헌법에 따라서 서울을 수도로 인정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백지화하고 없애버리고 수도를 헌법에서 정한다라고 이번 개정 헌법, 문재인 헌법에서 명문화하자는 거예요. 이 나쁜 사람들 말이야. 자, 그래서 이들이 노리는 것이 뭐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제가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면 제가 물어볼 거란 말이죠. 개헌을 통해서 노리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대한민국의 주류를 바꾼다는 거야. 주류를. 자, 수도를 바꾸죠. 예? 수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 호남이 영구히 집권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5.18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 두 번째, 수도를 바꾼다. 수도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완전히 대한민국 한 7, 80%는 새로운 나라가 됩니다. 새로운 나라가. 이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가는 주류 세력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주류 세력. 그 단초가 어디 있느냐? 문재인 씨가 3.1절 기념사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3.1 운동의 정신과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역사의 주류로 세우겠다. 대한민국 주류 세력의 전면적인 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이야기. 지금 이미 문재인 집권 10개월 만에, 10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10개월 만에 통반장부터 완전히 지금 바뀌었습니다. 거의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권력 자리, 권력이 있는 자리란 자리는 모조리 바꿨습니다. 좌파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기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권력기관, 통반장 자리까지 문재인을 지지하는 좌파 세력이 다 바꿨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바꾼데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주류 세력을 좌파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좌파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개헌 막아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또 배신자 그룹이 나올 겁니다. 불을 보듯 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싸워야죠. 싸워야죠. 또 싸워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 우리가 투쟁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과 해외 동포 여러분들이 서로 연대해서 개헌을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정도라도 우리가 이렇게 싸웠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문재인의 폭주를 막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의 일방적인 독주 그 페이스를 우리가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절대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문재인 개헌 막아야만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좀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만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